낡은 작업복 차림의 김만복 노인이 최고급 수입차 대리점 골든 휠스의 으리으리한 VIP 라운지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의 행색은 대리점 문을 지키는 두꺼운 유리와 화려한 금속 장식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만복의 낡은 점퍼와 해진 운동화는 주변에 번쩍이는 고급 차량들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만복은 잠시 멈춰서서 대리점의 규모와 사치스러움을 찬찬히 올려다봅니다. 그의 눈빛은 70대 노인의 평범한 시선이 아닌 오랜 세월의 깊은 회한과 단단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무거운 자동문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할 신입 딜러는 만복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립니다. 딜러는 만복을 마치 길을 잘못 찾아온 사람 취급하며 감히 VIP 라운지에 발을 들인 것에 대해 수상하게 여깁니다. 신입 딜러가 만복에게 다가와 실례합니다. 혹시 어떤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며 정중한 듯 무시하는 말투로 그를 제지하려 합니다. 만복은 딜러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빛 한 번 주지 않은 채 망설임 없이 전시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미동 없는 확신과 단호함이 배어 있어 신입 딜러는 더 이상 막지 못하고 뒤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만복은 전시장 중앙의 회전 발판 위에 올려진 벤츠 최고급 모델 S- 클래스 더 마이바흐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차량에 번쩍이는 크롬 장식과 깊은 검은색 도장은 그의 낡은 옷차림을 더욱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만복은 그런 외부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그는 차량의 휠과 차체 표면을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훑어보며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듯한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만복은 차량 옆에 부착된 가격표를 잠시 응시합니다. 최종 가격 5억 8천만 원이라고 적힌 숫자는 일반인에게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만복의 표정에는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이나 놀라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씁쓸함과 조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때 골든 휠스의 에이스 딜러로 통하는 민서준 VIP 라운지 소파에 앉아 고객과 상담하다가 만복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서준은 만복의 남루한 행색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보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서준은 상담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만복에게 다가섭니다. 서준은 만복의 등 뒤에 서서 깔끔하게 재단된 슈트를 과시하듯 어깨를 펴고 거만하게 입을 엽니다. 서준의 말투에는 만복이 단지 시간을 낭비하는 구경꾼일 뿐이라는 확신과 경멸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만복에게 다가가 할아버지, 여기는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고객님의 예상과 맞지 않는 차량에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서요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만복을 무시합니다. 서준은 만복이 이 차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서준은 자신의 시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만복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의 오만한 행동은 만복의 자존심을 노골적으로 긁는 듯합니다. 만복은 서서히 고개를 돌려 서준을 바라봅니다. 만복의 눈빛은 한없이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굴욕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서준의 빤지르르한 얼굴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만복은 무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명확하게 차량 계약 의사를 밝힙니다. 만복은 이 차량을 바로 계약하고 싶소. 현금으로. 라고 말하며 서준의 오만한 태도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만복의 말에 서준은 순간 당황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합니다. 민서준 계약이요?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여기가 농담하는 곳은 아닙니다. 계약이라뇨?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나레이션 서준은 만복의 주머니를 흘끗 보며 만복이 헛소리를 한다고 치부합니다. 서준의 행동은 만복에게 극도의 굴욕감을 안겨줍니다. 만복은 서준의 조롱을 정면으로 맞으며 20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가문에서 쫓아냈던 큰아들 김태성 일가의 오만함이 이 젊은 딜러에게서 그대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만복은 치미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이때 서준의 약혼 여인 윤지수가 서준을 데리러 대리점에 방문합니다. 지수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대리점 안으로 들어서고 만복과 서준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합니다. 지수는 만복의 행색을 보고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만복을 향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서준 씨? 라며 만복을 문제의 근원으로 취급합니다. 서준은 지수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만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별것 아닙니다. 시간 낭비만 시키는 진상 손님 때문에요 라며 만복에게 다시 한번 모욕을 가합니다. 지수 역시 서준을 거들며 할아버지, 혹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폐지 수거 쪽으로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저희는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라고 말하며 만복에게 이중의 굴욕을 줍니다. 만복은 서준과 지수를 잠시 동안 차가운 눈빛으로 번갈아 응시합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복수의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아무 말 없이 두 젊은이에게 등을 돌리고 천천히 대리점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겉으로는 느렸지만 그 안에는 폭풍우 같은 결심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대리점 문을 나서며 서준과 지수를 향한 강렬한 복수심을 깊숙이 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이 두 젊은이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욕과 함께 20년 전 아들 태성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만복은 대리점 밖에서 대기 중이던 그의 그림자 같은 비서 이정혁을 조용히 호출합니다. 정혁은 만복의 호출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려 만복에게 달려옵니다. 만복은 정혁에게 수조 원대 자산 배분 현황이 담긴 태블릿 PC를 건네며 복수의 첫 단추를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합니다. 정혁은 만복의 침묵 속에서도 만복이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는지 눈치채고 태블릿 PC를 받아준 채 만복의 다음 명령을 기다립니다. 만복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김만복 정혁아, 골든 휠스의 모든 것을 파악해라. 지분 구조, 재무 상태, 김태성 일가의 모든 비리. 단 1분도 낭비하지 마. 만복의 지시로 이정혁은 골든 휠스의 본사 및 관련 금융사의 지분 현황을 즉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정혁의 손은 태블릿 PC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단 몇 분 만에 거대한 기업의 내부 정보가 만복에게 보고됩니다. 만복은 현재 골든 휠스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가, 즉 자신의 큰아들 김태성 일가의 비리 장부를 꺼내 검토합니다. 이 장부에는 태성이 20년 전 만복을 배신하고 가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만복의 친아들이었지만 탐욕과 배신으로 만복의 자리를 강탈했던 장본인입니다. 만복은 2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가문 복수국의 서막을 이 사소한 모욕을 통해 연다고 냉정하게 결심합니다. 만복은 복수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김태성 일가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웁니다.
만복은 자신이 골든 휠스의 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그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뜨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서준과 지수를 자신의 발밑에 두고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굴욕을 수십 배로 되갚아 주어 철저히 망가뜨리기로 결심하는군요. 만복의 복수 계획은 단순한 금전적 복수가 아닌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파멸을 목표로 합니다. 이정혁은 만복에게 골든 휠스 본사 지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인수 일정을 보고합니다. 이 거대한 인수 작업은 일주일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복의 자금력을 총동원하여 은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복은 지체 없이 골든 휠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만복은 자신이 무시당했던 골든 휠스를 복수의 성지로 삼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는 대리점 건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곳이 곧 자신의 손에 들어와 김태성 일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무대가 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만복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번뜩이고 그가 곧 거대한 재벌가를 향한 막장극을 시작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20년 전의 배신을 단죄하는 정의 구현의 형태로 포장될 것입니다. 만복은 정혁에게 아주 화려하게 시작해보자. 민서준, 내가 나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나지막하게 의조립니다. 만복이 골든 휠스의 새로운 본부장으로 취임한다는 긴급 공지가 회사 전체에 내려지고 직원들이 극심하게 술렁입니다. 이 소식은 김만복의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단 하루 만에 최대 주주가 된 사실과 함께 전 직원의 이메일 및 단체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대리점 내부는 충격과 혼란에 빠져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합니다. 전날 만복을 낡은 옷차림 때문에 무시하고 조롱했던 민서준은 이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공지 내용을 수십 번이나 다시 읽어보지만 김만복 본부장 취임이라는 글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서준은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상사가 되었다는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마에 땀을 흘립니다. 그는 만복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왜 하필 자신들의 대리점을 인수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서준의 아버지이자 골든 휠스의 실질적 오너였던 김태성은 만복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자신과 관련된 과거를 아는 인물일까봐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태성은 자신의 비리가 만복과 연결되어 있을까봐 불안해하며 거액을 들여 만복의 신원을 조사하려 하지만 만복의 배경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초조함에 떨고 있습니다. 태성은 이 모든 것이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저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만복은 본부장 취임 첫날 모든 직원이 강당에 모인 조회 시간에 서준을 본부장 직속 비서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직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모두가 서준의 미래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만복은 서준에게 고도로 복잡하고 치욕스러운 잡무들을 전담시키며 복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준이 만복에게 아침마다 싸구려 믹스커피를 대령하고 본부장실 화분을 청소하는 등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일상이 됩니다. 서준은 극심한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당장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만복의 부당한 명령을 마지못해 따릅니다. 그는 속으로 만복을 향한 증오심을 키우면서도 겉으로는 만복에게 순종하는 척 연기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만복은 서준의 능력과 실적을 사사건건 트집 잡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서준을 극한의 압박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만복은 서준이 작성한 계약 서류의 미세한 오타나 보고서에 사소한 오류까지 집요하게 잡아내어 회의 시간에 질책을 퍼붓습니다. 민서준 본부장님, 이 계약서의 오타 한 글자가 회사의 손해를 불러올 정도는 아닙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직원들도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만복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 안 된 것이죠. 당신에게는 프로의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가 곧 배신과 무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완벽하게 해오세요. 만복은 서준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서준이 모든 실수를 확대 해석하여 그의 입지를 좁힙니다. 서준은 만복의 표적 괴롭힘에 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낍니다. 서준의 약혼녀 윤지수는 본부장이 된 만복을 찾아와 서준에게 가하는 압박을 멈춰달라 요청하지만 만복은 그녀의 접근을 차갑게 무시합니다. 지수는 만복의 무례함에 분개하면서도 만복의 압도적인 재력에 다시 한번 매료됩니다. 만복은 오히려 지수에게 서준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협력할 경우 막대한 이득을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건넵니다. 만복은 지수의 야망을 꿰뚫어보고 그녀의 이기심을 자극합니다. 지수는 만복의 제안에 잠시 흔들리지만 서준과의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재벌가 입성이라는 원래의 목표 때문에 만복의 제안을 일단 거절합니다. 그녀는 만복을 이용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고 만복에게 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만복은 서준에게 고의적으로 일주일 안에 성사 불가능한 거액의 계약 미션을 부여합니다. 서준은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지만 만복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방해 공작 때문에 연이어 실패하고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서준은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수면 장애와 우울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준은 아버지 태성에게 만복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태성은 아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만 골몰합니다. 태성은 만복의 정체가 혹시 자신의 아버지가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아들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몰락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만복은 서준을 더욱 올가매기 위해 서준의 약점인 사생활을 비서 정역을 시켜 은밀히 캐내기 시작합니다. 이정역은 만복에게 서준의 재산 형성 과정과 약혼녀 지수와의 관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꼼꼼하게 보고합니다. 정역은 서준이 지수를 만나기 위해 거액의 도박빚을 갚아줬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서준의 청렴하지 못한 사생활을 만복에게 넘깁니다. 만복은 서준이 자신의 숨겨진 손자라는 것을 아직 모른 채 복수를 위해 서준을 파멸시킬 계획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만복은 서준을 향한 증오심이 결국은 아들 태성에게 향한 것임을 인지하고 서준을 무자비하게 몰아붙입니다. 골든 휠스 내부에서는 만복과 서준의 갈등을 둘러싼 직원들의 편 가르기와 소문이 무성해지며 조직 전체가 술렁입니다. 직원들은 서준의 몰락을 보며 공포감을 느끼고 만복의 절대 권력에 복종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만복은 복수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조심하지만 복수심으로 인해 점차 위험한 선을 넘나들게 됩니다. 그는 복수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냉혹한 결심을 합니다. 서준은 만복의 압박으로 인해 업무 실수가 잦아지고 이에 따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입지가 좁아집니다. 서준의 동료들은 만복의 눈밖에 날까봐 서준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만복은 서준을 향한 복수와 동시에
김태성 일가의 부정부패 증거를 모아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이정혁은 김태성 회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정보를 만복에게 넘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만복은 20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아들 태성에 대한 증오와 자신을 무시했던 손자 서준에 대한 복수심을 동시에 키워나갑니다. 그는 복수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의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서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만복은 서준이 자신에게 부여된 거액계약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현장을 비서 이정혁을 통해 은밀하게 보고받습니다. 서준은 무리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력업체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만복에게 고스란히 포착당합니다. 만복은 서준의 행동이 이미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서준을 해고할 결정적인 명분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만복은 곧바로 서준을 본부장실로 불러 마지막 굴욕을 주려 합니다. 서준은 만복의 호출에 잔뜩 긴장한 채 본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만복은 냉랭한 표정으로 서준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증거가 담긴 파일을 서준 앞에 던집니다. 서준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모두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만복은 서준을 향해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냐? 내 아비와 똑같은 길을 걷는구나라며 비아냥거립니다. 바로 그때 서준의 어머니인 이혜진이 약속 없이 본부장실에 난입하여 만복에게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혜진은 만복에게 고성을 지르며 달려들고 서준의 해고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난동을 부립니다. 혜진은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서류철을 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만복을 향해 인신공격을 퍼붓습니다. 이혜진 이 늙은이가 감히 우리 서준이를 건드려?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감시하고 괴롭혀? 우리 서준이가 몇 년도에 태어난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당신 같은 늙은이가 감히. 김만복 차가운 눈빛으로 혜진을 응시하며 입 다무시오. 함부로 소리치지 마시오. 당신이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만복은 혜진의 얼굴을 본 순간 20년 전 과거의 기억, 즉 아들 태성과 결혼했던 며느리의 모습을 즉시 떠올립니다. 만복은 혜진이 자신의 큰아들 태성의 아내, 즉 며느리임을 확실히 확인합니다. 혜진은 흥분한 상태였기에 만복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만복은 혜진의 발언 중 서준의 정확한 출생 연도를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만복은 그 출생 연도가 자신이 가문을 떠난 직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준이 혹시 자신의 혈육이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만복은 비서 정혁에게 서준의 출생 기록과 자신의 큰아들 태성 부부의 과거 행적을 은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합니다. 정혁은 며칠 뒤 만복에게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만복은 서준이 바로 자신의 숨겨진 손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만복은 자신이 복수 대상인 아들의 아들, 즉 손자에게 극심한 모욕을 주고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에 잠시 동안 극심한 혼란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의 복수심은 일순간 흔들리는 듯 보였죠. 그러나 만복은 이 사실을 감추고 오히려 가문 복수국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하기로 냉정하게 결심합니다. 그는 손자에게 복수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 아들 태성에게 더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복은 서준에게 더욱 가혹하게 대하고
서준을 김태성 일가를 무너뜨릴 미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서준에게 불법적인 일까지 강요하며 서준을 파멸해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만복은 태성에게 자신이 그의 아버지임을 암시하는 편지를 익명으로 보내어 태성을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편지에는 태성만이 알 수 있는 과거의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태성은 만복의 편지를 받고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에 질려 만복의 정체를 더욱 필사적으로 추적합니다. 태성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되돌아올까 봐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복은 태성의 비리가 담긴 핵심 증거 파일을 언론에 흘릴 준비를 하고 태성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이 증거 파일에는 태성이 저지른 횡령, 배임, 그리고 수많은 탈세 혐의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은 자신의 비리가 곧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만복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려 합니다. 태성은 만복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자신의 입을 막아달라고 사정합니다. 한편 지수는 서준이 만복에게 받는 압박이 심해지자 서준과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하며 만복에게 다시 접근합니다. 지수는 만복의 권력과 재력 앞에서 서준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서준을 버리려 합니다. 만복은 지수의 접근을 이용하여 태성의 내부 정보를 얻어내고 지수의 순진한 욕망을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만복은 지수에게 내 편에 서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달콤한 제안을 건넵니다. 만복은 서준의 계약 실수를 빌미로 그를 모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의 직원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서준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빠져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지수와의 관계마저 위태로워집니다. 서준의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해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만복은 아들 태성의 비리가 담긴 장부를 대형 언론사에 제보하고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통해 태성의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만복은 태성의 몰락을 눈으로 직접 보려 합니다. 태성은 비리 폭로를 막기 위해 만복을 만나려 하지만 만복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복수 계획을 냉정하게 진행시킵니다. 만복은 손자인 서준을 바라보며 복수심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복수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다집니다. 그는 이 복수만이 자신이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복은 골든 휠스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이제 김태성 일가를 향한 파멸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아침 뉴스에서 김태성 회장의 부정부패 및 배임 혐의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골든 휠스의 주가가 순식간에 폭락합니다. 뉴스는 김태성이 수년간 저지른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TV 화면에는 만복이 익명으로 제보한 비리 증거 자료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등장하며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킵니다. 태성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충격으로 쓰러질 뻔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서진에게 다급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태성은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곧바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며 사실상 모든 것을 잃고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만복의 복수임을 직감하지만 만복의 정체를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태성은 절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술에 의존하며 자신의 몰락을 막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바로 그날 만복은 서준을 포함한 골든 휠스의 모든 직원들을 강당에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자신이 회사의 진정한 소유주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강당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직원들은 만복의 입만 바라봅니다. 만복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20년 전 김태성에게 배신당해 가문에서 쫓겨났던 김 회장임을 선언하고 자신의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공표합니다. 만복은 마이크를 잡고 낮은 목소리지만 강렬하게 자신의 과거와 복수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20년 전 믿었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그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과거의 불투명한 경영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만복의 정체를 알게 된 직원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고 대리점 내부는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준은 만복이 자신의 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모욕을 당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할아버지의 철저한 복수극의 일부였음을 깨닫고 이성을 잃습니다. 서준은 곧바로 연단으로 달려들어 격렬하게 항의하지만 만복은 냉정하게 서준을 막아서고 그의 분노를 묵살합니다. 만복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비서 정혁이 서서 서준의 접근을 막습니다. 민서준,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였다니. 당신이 복수 때문에 아버지와 나를 이렇게 만들고 만족하십니까? 우리를 파멸시키고 얻는 게 무엇입니까? 김만복 만족?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너는 배신자의 아들이다. 내 아비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너도 치러야 한다. 여기서 당장 나가라. 너는 오늘부로 해고다. 만복은 서준에게 너는 배신자의 아들이라 매섭게 말하며 그를 골든 휠스에서 공식적으로 해고하고 보안 요원을 시켜 강제로 끌어냅니다. 해고당한 서준은 절망하여 어머니 혜진을 찾아가지만 혜진 역시 만복의 정체를 알고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혜진은 만복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만복을 찾아가고 만복 앞에서 무릎 꿇고 과거의 잘못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혜진은 만복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지만 만복은 혜진을 차갑게 외면합니다. 만복은 혜진에게 20년 전 태성과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순간을 상기시키며 용서 대신 철저한 파멸을 선고합니다. 서준은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만복을 향한 재복수를 결심하고 만복의 약점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서준은 만복에게 받은 모욕과 굴욕을 되갚아줄 방법을 모색하며 아직 만복에게 완전히 붙지 않은 약혼녀 지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수는 서준의 몰락을 보고 서준을 떠나려 했으나 서준의 복수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지수는 만복의 그림자 비서 정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만복의 사생활과 숨겨진 비밀, 특히 만복의 첫사랑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합니다. 정혁은 지수에게서 묘한 기시감을 느끼고 만복의 과거 첫사랑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립니다. 정혁은 지수의 접근이 불순한 의도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고 갈등합니다. 만복은 복수 후 잠시 안도하지만 손자 서준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이 느꼈던 강렬한 증오를 읽고 깊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만복은 자신의 복수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서준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만복은 태성의 체포 소식을 듣고 복수 성공에 도취되지만 그 성공이 가져올 더 큰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골든 휠스는 만복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지만 내부 직원들은 혼란에 빠져 조직은 심하게 동요합니다. 만복의 복수 성공은 새로운 막장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클라이맥스로 작용하며
이야기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만복은 자신의 복수 대상이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죄책감과 동시에 이 복수를 멈출 수 없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는 자신이 복수라는 덫에 갇혀버렸음을 깨닫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만복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감하며 본부장실 창밖을 응시합니다. 서준에게 등을 돌린 윤지수는 곧바로 만복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서준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만복의 비서로 일하며 충성을 맹세합니다. 지수는 만복의 압도적인 권력과 재력 앞에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리함과 미모를 이용해 만복의 신뢰를 얻어내려 합니다. 만복은 지수의 야심을 이미 꿰뚫어보고 그녀를 이용하려 하며 지수에게 그림자 비서 이정혁을 감시하라는 비밀 임무를 부여합니다. 만복은 지수의 이중성을 시험하려는 듯이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을 감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서준은 지수가 자신을 배신하고 만복에게 붙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하고 배신감에 몸을 떨며 만복을 향한 복수심을 더욱 불태웁니다. 서준은 사랑했던 약혼녀와 할아버지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에 만복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서준은 만복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쫓다가 만복에게 20년 전 가문을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첫사랑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준은 이 첫사랑에 대한 과거가 만복의 유일한 약점일 것이라 직감합니다. 이 첫사랑 여인은 만복의 큰아들 태성과 불륜관계였으며 이 사실이 밝혀지며 만복이 가문에서 쫓겨난 비극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서준은 어렵게 파악합니다. 서준은 이 첫사랑 여인의 존재가 만복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그녀의 행방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추적하는 데 몰두합니다. 서준은 복수라는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만복의 과거를 파헤칩니다. 한편 비서 정혁은 만복의 지시에 따라 지수를 감시하던 중 그녀가 만복의 첫사랑과 외모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정혁은 만복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놀라운 유사성에 소름이 돋습니다. 정혁은 지수가 만복의 첫사랑의 딸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만복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지수의 출생 기록을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정혁은 이 비밀이 만복의 복수국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올 것을 예감하고 갈등합니다. 지수는 만복의 지시에 따라 정혁의 파일을 뒤지던 중 정혁이 만복의 첫사랑 여인과 관련된 문서를 숨기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문서는 만복의 첫사랑과 그녀의 딸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정혁에게 접근하여 그 문서에 대해 캐묻고 정혁은 당황하며 지수를 멀리하려 애씁니다. 정혁은 지수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만복의 복수국을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할지 고민합니다. 윤지수 이정혁 비서님, 이 문서들 김만복 본부장님의 옛날 여자와 관련된 거죠? 제 눈을 속일 순 없을 거예요. 저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이 모든 게 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정혁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충실하게 보고만 하십시오. 제가 처리할 개인적인 서류입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만복은 지수가 정혁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지수의 진짜 목적을 파악하려 합니다. 만복은 지수의 야망이 자신에게 칼끝을 겨눌 수도 있음을 예감하고 그녀를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만복의 불신은 점차 커져만 갑니다.
서준은 만복의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엑스트라 인물인 옛 격리 직원을 어렵게 찾아내고 만복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 격리 직원은 만복에게 버림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서준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서준은 이 증거를 이용하여 만복에게 역공을 가할 계획을 세우지만 만복은 이미 서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비자금 조성의 모든 책임을 정혁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지만 정혁은 만복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어 만복의 계획을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정혁은 지수의 출생 비밀 때문에 심각한 심적 갈등을 겪습니다. 정혁은 만복에게 지수의 출생 비밀에 대해 보고할지 말지 갈등하며 만복의 복수국에 균열을 일으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지수는 정혁이 모은 자료를 통해 자신이 만복의 첫사랑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위치와 야망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녀는 자신이 만복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만복에게서 더 큰 이득을 취하거나 서준의 복수에 가담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수는 이 충격적인 비밀을 어떻게 이용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만복은 비자금 문제를 서준이 파헤친다는 사실을 알고 서준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만복은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서준의 주변 인물들을 위협하는 등 비열한 방법까지 사용합니다. 서준은 만복의 압박 속에서도 복수를 멈추지 않고 만복의 첫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즉 그녀가 남긴 편지를 손에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복의 첫사랑 여인이 사실은 김태성 일가와도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과거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모든 비밀이 뒤엉키며 이야기는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서준은 만복의 비자금 자료와 만복의 첫사랑 여인이 보관했던 결정적인 편지를 동시에 대형 언론사에 제보하며 만복에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가합니다. 서준의 손에 들려있던 증거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가문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곧바로 이 충격적인 내용들을 대서특필하며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벤츠 할아버지의 이중생활이라는 선정적인 헤드라인 아래 만복의 모든 비리와 과거사가 적나라하게 폭로됩니다. 편지에는 만복의 첫사랑 여인이 사실은 김태성 서준의 아버지과의 불륜관계를 통해 윤지수 서준의 약혼녀를 낳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윤지수는 서준의 약혼녀인 동시에 서준의 이복 여동생이었으며 이 모든 막장 관계가 만복의 복수국 속에서 비로소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골든 휠스는 순식간에 막장 드라마의 중심이 됩니다. 이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언론에 폭로되자 만복은 자신이 복수국의 대상을 파멸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숨겨진 딸 지수가 손자 서준을 파멸로 몰아넣은 결과를 초래했음을 깨닫고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만복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의 복수심은 한순간에 허무함으로 변합니다. 만복은 지수에게 자신이 가했던 모욕과 복수가 사실은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준 것이었음을 깨닫고 자책합니다. 지수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재벌가 입성이라는 야망이 자신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로 인해 산산조각 났음을 알고 통곡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만복과 서준, 그리고 자신의 친아버지인 김태성을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지수는 자신이 왜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안고 태어났는지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약혼녀가 사실은
이복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만복을 향한 증오심을 극대화합니다. 그의 분노는 폭발하여 만복이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은 모든 것을 잃은 절규와 함께 만복에게 복수하기 위해 만복의 은신처를 찾아갑니다. 서준은 만복의 은신처에 난입하여 만복에게 달려들고 만복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며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서준은 만복을 향해 당신은 악마야.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소리칩니다. 만복은 서준에게 맞서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서준의 분노와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서준의 어머니 혜진이 나타나 아들을 필사적으로 말리려 합니다. 혜진은 아들의 폭력적인 모습에 경악하고 이 모든 비극이 만복의 복수극이 빚어낸 것임을 알기에 울부짖습니다. 혜진은 만복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들을 향해서는 이 비극을 멈춰달라고 애원합니다. 만복은 서준과 지수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비서 정혁에게 공증하도록 지시합니다. 만복은 더 이상 복수할 의지를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려 합니다. 만복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지만 모든 죄를 정혁이 아닌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만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려 합니다. 서준은 만복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복수의 허무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만복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서준은 만복에게 용서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지수에게도 이별을 통보하며 모든 막장 관계를 끊어내려 합니다. 그는 지수에게 우리는 남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수는 모든 것을 잃고 만복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만복은 지수에게 스스로 일어설 것을 권유하며 거리를 둡니다. 만복은 지수에게 내 힘으로 내 삶을 찾아라. 그것만이 내 어머니와 나를 용서하는 길이다라고 충고합니다. 만복은 가문의 몰락과 출생의 비밀 폭로로 인해 자신의 복수극이 가족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음을 깨닫고 깊이 자책합니다. 만복은 자신이 가문을 떠났을 때 태성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 역시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과거를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재가 아들의 탐욕과 불륜을 키웠음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골든 휠스는 만복의 지시로 임시 경영 체제에 들어가고 직원들은 혼란 속에서 회사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만복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첫사랑 여인과 관련된 숨겨진 조력자인 고아원 원장을 찾아가 지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만복은 원장에게 지수의 미래를 부탁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할 준비를 합니다. 서준은 만복에게 받은 모든 굴욕을 갚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만복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만복의 복수가 파국으로 끝나는 이 순간 새로운 형태의 갈등 해소와 화해가 시작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만복은 언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모든 비리와 복잡한 가족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손자인 서준과 딸인 지수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취재진 앞에서 만복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과거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후회가 역력합니다. 만복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자신의 탐욕과 복수심이 가족에게 입힌 상처를 고백합니다. 만복은 기자회견을 통해 골든 휠스의 모든 경영권을 손자인 서준에게 조건 없이 넘기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자신의 남은 자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이 선언은 제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속죄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만복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인으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서준은 만복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회피 없는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쉽게 만복을 용서하지 못하고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만복의 사과가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서준이 겪은 굴욕과 아버지 태성의 몰락은 쉽게 잊히지 않는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준은 만복의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면서 증오와 연민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습니다. 지수는 만복의 공개적인 사과를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야망이 아닌 진정한 가족을 원하는 순수한 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만복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합니다. 지수는 자신이 추구했던 물질적인 욕망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깨닫고 만복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느낍니다. 만복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에 소환되고 서준은 아버지 태성을 면회하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태성은 감옥에서 아들에게 참회의 눈물을 보이고 서준은 아버지의 외로웠던 과거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용서를 고민합니다. 서준은 만복의 복수국 이전에 아버지 태성에게도 책임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혜진은 만복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하고 서준에게 할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혜진은 이제서야 가족 간의 화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준이 더 이상 복수의 굴레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준은 만복이 구속되기 직전 만복을 찾아가고 만복에게 과거의 모든 일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서준 할아버지,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증오를 놓아주겠습니다. 김만복 그래, 서준아. 내가 현명하구나. 나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증오를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됐다.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라. 나는 너를 믿는다. 만복은 서준의 성숙해진 모습에 감격하고 서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마지막 조언을 남깁니다. 만복은 서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만복은 구속되고 서준은 골든 휠스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서준은 만복에게 물려받은 기업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집니다. 서준은 회사 내 만복을 추종했던 세력과 아버지 태성에게 충성했던 세력을 모두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을 선언합니다. 직원들은 서준의 리더십 아래 회사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지수는 만복에게 받은 위로와 충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해외로 떠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 합니다. 지수는 서준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그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며 과거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합니다. 서준은 지수의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서준은 만복이 사회에 환원한 재산을 바탕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준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속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골든 휠스는 서준의 노력으로 점차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고 직원들의 신뢰도 얻게 됩니다. 만복은 교도소에서 서준의 선행과 성공 소식을 듣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의 과오를 속죄합니다. 서준은 만복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만복의 진심을 증언하고 만복의 형량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만복의 복수극은 결국 가문의 몰락이 아닌 새로운 세대의 화해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간은 5년 후 만복은 모범수로 출소하고 민서준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몰고 교도소 정문 앞에 도착하여 만복을 맞이합니다. 서준은 5년 전에 오만했던 딜러가 아닌 성숙하고 겸손한 기업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만복이 걸어 나오자 서준은 환한 미소와 함께 만복에게 다가갑니다. 만복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만복에게 골든 휠스에서 새로 출시한 만복이 5년 전 무시당했던 그 모델의 최신 벤츠 차량을 선물합니다. 차량은 5년 전 만복이 보았던 S-클래스보다 훨씬 세련되고 안전장치가 강화된 모델이었죠. 서준은 만복에게 이 차는 이제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라고 말하며 차량 키를 건넵니다. 만복은 그 벤치에 올라타며 5년 전 모욕의 순간을 회상하고 복수국이 가져온 모든 변화를 되새깁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무시당했던 그날을 생각하며 씁쓸함 대신 담담한 감사를 느낍니다. 만복의 표정에는 과거의 복수심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준의 성장을 가장 큰 복수의 결실로 여기는군요. 서준은 운전대를 잡고 만복에게 골든 휠스가 이제는 모든 이에게 열린 투명하고 인간적인 기업이 되었음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서준은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윤리 경영을 정착시켰다고 만복에게 설명합니다. 만복은 서준의 성숙해진 모습에 진심으로 감격하고 서준이 이제 진정한 기업가로 성장했음을 인정합니다. 만복은 서준에게 내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라며 칭찬합니다. 만복은 서준과 함께 골든 휠스가 지원하는 고아원 및 복지재단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만복은 재단을 통해 자신의 남은 여생을 속죄와 봉사로 채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집니다. 그곳에서 만복은 비서 정혁으로부터 지수에게 온 편지를 발견하고 지수가 해외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수는 편지에서 만복에게 감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만복은 지수와의 인연을 통해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응어리를 완전히 해소합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손자가 모두 바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습니다. 서준은 만복에게 자신이 곧 결혼할 것임을 알리고 만복은 진심으로 서준의 새 출발을 축복합니다. 서준은 자신의 새 아내와 함께 만복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태성과 혜진 역시 만복과 서준의 화해를 지켜보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합니다. 태성은 만복의 복수 덕분에 자신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깨닫고 만복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벤츠 최고급 모델은 더 이상 재벌가의 탐욕스러운 상징이 아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만복은 남은 여생을 재단을 운영하며 사회에 봉사하고 과거의 복수심 대신 평온한 삶을 누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서준은 할아버지 만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진정한 오너로서 직원들의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서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골든 휠스를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벤츠 대리점에서 시작된 단순한 모욕 사건은 결국 거대한 막장극을 거쳐 한 가족의 구원과 화해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야기의 모든 등장인물은 자신의 과거와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만복은 자신이 처음에 무시당했던 대리점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과거를 회상하고 감사와 만족의 미소를 짓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벤츠를 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만복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종결됩니다. 만복과 서준은 함께 차를 타고 평화로운 길을 달리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